네, 오후장 들면서 코스닥에서 약간 힘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처전지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오전장 분위기 그리고 오후장에 봐야 될 것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이제 약간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왜냐면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비슷하게 흐름이 좀 오전 시장이 어제하고 좀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좋지가 않고, 물론 뭐 급락 나오고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대감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주봉들이 다 살아나면서 한 5주 정도 힘들었던 거를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이 정도쯤이야 시장의 뭐 흐름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이 정도 견딘다 했는데 오늘 또 비슷하게 눌러버리면 사람들의 투심은 또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매성 흐름도 나오고 투매라기보다 포기 아닐까? 지금 뉴스상에 좀 나온 것들 보게 되면 일단 뭐 실망한, 포기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손절 또는 아마 참지 못하고 주식을 좀 포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때가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지수가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습니다. 숫자로만 표현을 했을 때는 일단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네, FOMC 앞두고 뭐 혼조세 마감 뭐 비슷하면서 거의 같은 논조로 계속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부담, 뭐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 이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좀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안 좋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 일어난 거 외에도 이제 달러가 좀 강세고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앞으로 전망을 했을 때 이게 좀 부정적인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감들이 좀 더 오늘은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볼 때 저는 항상 간단하게 시장을 좀 숫자로 체크하는 것들이 좀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기관들 수급. 근데 오늘 다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만 뭐 솔직히 찔끔찔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들락날락하는 그런 빨간 수급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물이 5,600개약 매도 우위. 어제 10,000개 넘게 결과적으로는 종료할 때쯤에 마감할 때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불안하게 조금 우려스럽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하게 이틀 올린 거를 이틀 만에 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우리의 기대를 좀 저버리니까 그런 실망 심리가 시장에 좀 이렇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550으로 가까워지면 경계를 하면 돼요. 굳이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패턴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것보다는 관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더 먼저 하시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굳이 마이너스가 지금 개별 종목으로 예를 들이자면 마이너스 7, 8%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마이너스 한 5, 3으로 줄이고 싶어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오르는 거 내리는 거에 변동이 그렇게 지금 커진 시장이잖아요. 30%, 30%. 물론 아래로 30%면 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서 고생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내린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또 들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 비중만 커지니까 오히려 천천히 일상을 즐기면서 오전 시장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전 시장에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체크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책상 앞에 또는 모니터 또는 핸드폰만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은 돌아갑니다. 네, 산발적인 모멘텀들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잠깐 솔직히 뜬금없이 나온 5G 관련해서 종목들이 막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저 위에
몰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물린 분들이 에이스테크 잠깐 한 3일 정도 위로 이제 고가놀이 하듯이 조정을 한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5G 지금 쫓아갈 필요가 없죠. 쫓아가도 지금 물린 분들 보면은 이거는 좀 가야 될 길이 더 많은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좀 마감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그럼 앞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도 역배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으니까 앞으로 한 2, 3개월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양호하게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대장 역할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이 좀 움직임이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활발하게 나오는 게 오늘 특징이고 또 원전 관련 이슈들이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음봉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이쪽으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한신기계 그다음에 G2파워 그다음에 우진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오늘 만약에 한 종목이라도 상한가가 좀 나오면 수급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도 나올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차익 매물 또는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 스타링크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도 산발적으로 오늘 시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오전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 유가가 이제 100달러 설이 점점 예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물 가격에서는 벌써 100달러에 육박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 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봐서 종목들 그때 찝어드렸던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오전 시장에 좀 움직임 나오고 또 시장이 좀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할 때 이렇다 저렇다 좀 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지금 뉴스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좀 그런데 알테오전이 요즘에 시세가 좀 좋았는데 매각 이슈가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조회 공시도 나올 텐데 좀 약간 확인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시세가 막 움직이는 것들도 나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시장에 좀 계속 도사리고 있다. 이 경계심을 갖고 오전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오전 시장입니다. 네,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FOMC가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실 것이고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점장인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 확률로 나오는 패드워치 보면 99%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다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의 연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파월 모의고사 하듯이 그 발언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점도표를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표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증시 등락에 대한 그 향방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점도표도 중요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동결은 되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저도 예상을 하자면 내기처럼 베팅을 하자면 동결에 저도 한 표를 좀 던질 것 같은데 일단 동결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고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결보다도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파월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FOMC 결과보다도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우리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지난 한 2주 전에 한 3, 4일 정도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다 빠져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주춤한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우리 시장에는 좀 시장 반등에서는
필요한 거 아닐까? 이 수급들 기관은 받쳐주고 외국인들이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수급의 전환이 좀 요원하다. 이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100달러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현물 시장에서 벌써 100달러 거래된 것도 나왔다고 하지만 이 유가를 좀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WTI나 뭐 브렌트유나 이쪽이 아니라 아마 이 두바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두바이유가 좀 지금 한 95달러, 96달러 되고 있는데 이게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에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지금 계속 자동차 관련돼서 주유소에서 가격들 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발목 잡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까 또 유가 소요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매매할 때 트레이딩 위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거는 계속 지겹게 이어질 것 같다. 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저점을 통과하는 그런 좀 시그널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조금 긍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포기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기다리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장된 그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증가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영업이익들이 조금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적자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다 느린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는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느려도 그래도 가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장 중소기업 매출보다도 일단은 적자가 줄어들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 기업의 경기가 바닥을 통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분기마다 영업이익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시장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디램, 낸드 가격이 이제 4분기에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겨울이 끝나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깁니다. 반도체는 업황 회복하는데 좀 기니까 이거는 오히려 여유 있게. 예전에 위클리 투자노트에서 삼성전자 57,000에 제가 추천드릴 때 그 말씀드렸죠. 적금하듯이 해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들이 한번 좀 급등하고 나서 지금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옥석 가려지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적금하는 그런 기분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가 되죠. 앞에 말씀드린 이 얘기 외에도 당연히 1,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나 산업 전반에서 실적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로 뒤따라가면서 실생활에서도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거를 좀 또 봐야 되냐면 제가 경기 방어주도 좀 봐야 되겠지만 또 계절적 특성상 앞으로 겨울이 되면 유틸리티도 좀 봐야 되는데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또는 오리콤 이런 광고회사 주가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홍보에 쓰는 돈들을 좀 줄였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반기 계절적 특성도 있고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은 지금 프리젠테이션 참가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일기획, 이노션, 광고회사들 한번 흐름 보고 또 마침 올림픽보다는 좀 작지만 아시안 게임도 좀 지금 개막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광고 수주가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일상에서 좀 찾아보면서 종목들 찾아보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한번 오후장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요. KTIS가 되겠습니다. 9월 7일 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강하게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늘 차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의 수익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얻어 걸렸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원래 이 회사의 기본적인 이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펀더멘탈 보고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천천히 봤던 건데 뜬금없이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KTCS라는 회사가 이제 스타링크랑 연결이 된다 이래서 어제 KTCS가 상한가를 갔어요. 꼭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형 따라가듯이. 그래서 운 좋게 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보다는 앞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이 펀더멘탈로 가야 되는데 일단 거래가 많이 들어온 거는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4,200원 목표가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도 또 다른 이슈가 좀 불거질 게 하나 있는데 항상 예전에 좀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네옴시티하고도 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 기업의 원래 본질과 다르게 테마가 엮여서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챙기십시오. 이런 말씀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KTIS와 관련된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추천주 바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잘 아는 엔터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디어유라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팬덤에 기반된 그런 유료 구독 그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대주주, 그 JYP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좀 잡음이 있었는데 그런 합병 시너지가 이제 기대되는 게 더 강조되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번 급등, 이거는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급등이 아니라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였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기 평선을 회복하는 흐름에서 지금 실적들이 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영업이익률도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올해 한 작년 500억에서 올해는 한 785, 한 50%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일단 팬덤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일본에 진출을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런 유료 구독 서비스에 당연하게 그런 권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는 권리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본 디어유의 기본 그 구독자 수가 한 230만 명인데 일본에 그 협업하는 회사가 250만 명 정도 회원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좀 날 걸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일단은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중국하고 관계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진입을 한다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 변곡점 한 3만 한 8천 원부터 지금 가격 부근에서 천천히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목표가는 1차로 4만 7천 원 라인을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